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 아침쯤에 베트남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밤에 베트남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기자들이 지금 호치민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요? 네. 호치민 아니고 하노이. 하노이로 모이고 네네네. 있습니다. 하노이에 지금 모여 있죠 이미. 네. 기차 제가 지난주에 맞췄습니다. 제가 하노이를 맞춘 데 이어서 열차편도 맞췄네요. 네. 세 번째 예언이 있어요. 리설주 여사가 특별 열차에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좀 무리한 주장이죠. 너무 가신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이 좀 지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로 에어포스 원으로 출국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 뭐 만약 멜라니아 여사가 동승하게 된다면 혹시 또 모르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 평양역에서 환송을 받아서 출발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혼자 이 전용 열차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왜 열차냐? 세 가지 정도 꼽습니다. 60시간 동안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네. 대단한 홍보전이죠. 항공기로 갔다면 지난해 싱가포르와 별다를 게 없었을 텐데 4시간 거리를 왜 60시간이나 갈까? 60시간 동안 협상을 위해서 다가가면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한 지금 메시지. 내가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강조하고 산업 시찰의 효과를 이제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 김일성 할아버지였던 초대 주석 김일성의 향수를 북한 주민들에게 강화할 수 있고요. 그 60년 전에 그 루트로 해서 맞습니다. 똑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60시간 동안 중에 40시간은 중국 대륙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한다면 봐라, 남북 경협해서 철도 연결하면 이렇게 육로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또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다목적 포석이겠죠. 예상 경로가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광저우 저 노선이 아닌 것 같아요. 우한에서 난닝으로 가는데 광저우 북쪽에 창사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쪽에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오지 않고 직진하는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하노이 접경 지역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지난 토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평양역 시계가 4시 25분에 출발하는군요. 네. 평양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 사열하고 있습니다. 들어왔고요.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있고요. 인민군 사열을 받으면서 특별 열차에 올라탑니다. 현장음은 없나요? 없나 보네요. 네. 기차가 출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북미회담 보도가 늦어진다 그랬는데 출발하는 소식은 뭐 빨리 보도했어요. 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래에 북한이 달라졌다,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은데 이미 알려진 공개이고요. 사실 알려져야 마땅한 공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렇게 동선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안보 보안의 문제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공개하더라도 내부 결속도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며칠씩 자리 비워도 걱정 없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열차 내부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3월에 시진핑 주석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향할 때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열차 안이 이렇게 넓습니다. 네, 뭐 두 줄로 늘어선 소파에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직무도 보고 외빈도 접견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네, 뭐 TV도 달려 있고 회의실로 보이는 달리는 집무실입니다. 네, 여기에 뭐 연회실, 침대칸, 뭐 노래방 시설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거기에 또 뭐 안전 시설 이런 건 또 얼마나 그렇죠. 보안이나 경호에 맞는.
지금 폭발 충격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예, 보도가 그러니까 바닥이 아마 티타늄으로 강화돼 있을 겁니다. 네. 폭발에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실내 인테리어는 대리석이 깔려 있다고 하죠. 네. 일본 외신이 굉장히 저 열차에 관심이 많은데 네. 소형 헬기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라는 네. 전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굉장히 이제 외부의 방탄 열차고요. 아니 네. 60시간 간다는데 강행군이라는데 네. 침대 칸도 있을 거고 편안해 보이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네. 이 보통 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도 네. 버스나 KTX를 타 보면 KTX가 기차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60시간이지만 휴식은 충분히 하면서 달리고 있을 아니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 나이가 30대죠. 36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 저거 힘들다 그러면. 네. 네. 자, 광저우 북단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노선은 확인 안 해주고 네, 있고요. 이동 네. 동선의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추정하기로는 광저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중국 SNS를 통해서 이동 경로가 일부 좀 나오고 네, 있는 맞아요. 측면들도 있는데요. 다른 건 다 통제해도 SNS 잘 네, 통제 근데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관심 갖는 건 보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목하는 목동들도 지금 통제할 아, 정도로 철길, 공안에서 철길 옆에. 예, 절대적인 그 통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네. 이제 베트남으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역이 핑샹역이라고 네. 합니다. 공안에서 아예 이 근처 호텔은 숙박도 금지시켰다라는 네.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핑샹도 지금 계속 통제가 돼서 외부 사람들의 접근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제 오후에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이제 베트남에 도착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노이 인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네. 출발해서 내일 저녁 늦게나 그렇습니다. 호치민에 도착하고. 현지 네. 시간으로는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보면 네. 낮 정오가 좀 지나서 오후에 이제 출발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오늘 자정 이후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하노이까지 20시간이 걸려요. 비행 시간이. 네.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죠. 진짜 제일 예, 멀군요. 가장 네. 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오늘 자정 출발하면 내일 늦은 오후 정도가 돼야 도착할 네. 것이다. 지금 뭐 빠르게 가면 저녁 한 6시. 20시간. 예, 늦게 가면 저녁 한 8시 이후. 지금 아마 내일 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8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가 2시간 늦으니까 우리 시간 한 10시. 10시 밤, 반. 내일 밤 10시쯤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20시간 20시간 비행이 그렇죠. 힘들겠죠. 고령이고 네. 물론 체력이 워낙 좋은 사람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먼저 도착하고 네. 반나절 정도 먼저 도착한다.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잘 보시면 네. 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24일 오전에 네. 23일 저녁에 우리 지도자가 이 평양을 떠났다. 하노이로 향한다. 이렇게 하면서 밝힌 공식적인 건 뭐냐면요. 북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주석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쫑 주석과 네. 이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 와중에 북베트남 정상회담을 할 건지 네. 더 일찍 도착하니까 네. 내일 오후경에 이 북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네. 다음 날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건지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자, 그게 이제 내일 도착해서 북베트남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네. 내일 밤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 날 오전에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 한다고 방금 전에 발표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자 목요일 날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있고 수요일 날은 이것 말고는 지금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죠. 확정돼 있는 것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찬이 만찬, 있을 그렇죠. 것인가 수요일 기대하시는 저녁에?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식적으로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통 친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베트남과의 친교 행사라든가 환영 행사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도 있고 현재 27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나오진 왜? 않았지만 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북미 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밤에 네. 저 시찰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하고 마주쳤죠. 네. 우리나라 관광객도 이 직찍이라 그러죠. 네. 직접 찍기도 휴대전화로 하고, 찍어서. 예, 셀프 네. 영상을 찍기도 그래서 하고. 저희 그랬는데. 뭐 그냥 속보하고 큐시트 다 엉클어지고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27일 수요일 일정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편성도 지금 네.
어떻게 지금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찬 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그 전에 만찬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초면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미 9면이고 2차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그동안 주고받은 서신으로 얼마나 우애를 다졌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반갑다라는 의미의 친교 행사가 예를 들면 지난 4.27 남북 정상 간의 도보다리 회담이라든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죠. 네. 어쩌면 27일 날 좀 두 사람이 올해 1년 만에 만나서 네. 좀 우애를 다지는 또 이벤트가 훈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회담 전에 만약에 수요일 저녁에 만찬이나 뭐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행사가 숨어 있다면 그거는 목요일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신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스케줄상에 급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제 오늘 전해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담은 당일일 수도 있다.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하노이는 뭐 북적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다는데 그중에 재밌는 화면 몇 개 골라봤습니다. 하노이 미용실에서 마케팅 잘하는 미용실이에요. 네, 김정은 똑같은데요. 네, 이건 뭡니까? 하노이 한 식당에서 트럼프 버거와 김정은 버거를 판다고. 오른쪽이 김정은 버거인데. 서밋 스페셜. 네. 저게 지금 더티 트럼프라고 하는 수제 버거고요. 네. 저 집이 더티 버거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티가 붙어서 트럼프를 이제 모욕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 저희 가게 이름이 살수 더티입니다. 네, 더티 트럼프고요. 이런 티셔츠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그랬듯이 베트남도 뭐 톡톡이 홍보 효과, 경제 효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 6,200억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더 높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저 베트남은 미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저렇게 아이디어 상품까지 많고 이벤트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앞면과 뒷면인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지난해 싱가포르 때도 기념주화 1차, 2차, 3차 3개를 냈어요. 10만 개를 냈는데 완판이 됐고요. 올해는 냈는데 보시면 달라진 점은 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북미회담 하는데 우리 태극기를 넣어줬어요. 태극기가 있고 저 위에 좌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있는데 가운데 프레지던트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 주화를 보면 남북미 정상회담인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데 너무 멋진데요. 저게 이제 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이제 10만 원, 100달러짜리인데 1000개만 찍었다고 하네요.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사도 금방 정신없이 팔리겠는데요. 네, 하나의 평화, 3명의 지도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한글로 써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백악관도 중재자로서 북미회담 하는데 우리 국가나 우리 국가 원수를 인정하는 거 보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사실상의 남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임하기 전에 전화 통화 35분 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카드를 써달라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이 회담 끝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열차 이야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돌아가면서 베이징 들려가지고 시 주석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가능성이 있죠. 열차는 뭐 그런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시간 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과 관련돼서 한반도의 주인은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 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앞서 박지원 의원께 이번 북미회담 뭘 좀 지켜봐야 하냐 했는데 힘. 북한이 아직 힘이 있다. 버틸 힘이 있다. 사실 그게 좋은 결과를 유추하는 말은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도
예를 들어 관전 포인트라 할까요? 네, 하나씩만. 저는 이제 결국은 의제죠. 여러 가지 이벤트나 뭐 다양한 재미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공동 선언문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 쪽의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 교환까지는 합의될 것 같은 그림인데 플러스 알파에서 북한이 제발 비핵화 로드맵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놓고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절차들이 이제 단계들이 나와야 되겠죠. 하노이 선언 합의문에 언제까지는 뭐 이렇게 뭐 러프하게 간단하게라도 비핵화를 언제까지는 밟아나간다. 한다는 그 비핵화의 시간표 같은 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최종 목표는 북한의 NPT 재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기구에 이 북한이 들어와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함께 하면 이거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회담 결과 상관없이 저는 북한에서 베트남에 현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 시찰하면서 우리나라의 회사의 공장 또는 업장을 방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삼성전자 휴대전화 모바일 공장 가면 속된 말로 대박인데, 그죠?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